엘살바도르에 살던 레이나 마루키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결심했습니다. 고작 그런 놈 때문에 낙담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살기엔 그녀는 아직 너무 젊었거든요. 그렇게 마루키는 1966년 8월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새 출발을 위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그녀는 영어 수업도 듣고 직업 훈련도 받으며 지내다가 플라스틱 조화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생활했던 그녀는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루킨이 뉴욕에 간 지 3년이 조금 못 된 1969년 1월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가족은 그녀로부터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루킨이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왔었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은 너무 걱정돼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살바도르의 신문에는 뉴욕에서 실종된 젊은 엘살바도르 여성이라는 기사까지 실렸습니다. 그렇게 마루킨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30년 동안이나 그녀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9년 9월 뉴욕 롱아일랜드에 살던 코엔의 가족은 9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 드디어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이삿짐을 싸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옮기려는데 코엔은 지하실에서 처음 보는 드럼통을 발견합니다. 이사는 해야 하니 일단 드럼통을 옮기려고 했지만 어찌나 무거웠는지 혼자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드럼통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확인해 보기 위해 드럼통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드럼통이 열렸을 때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드럼통에선 지독한 악취가 풍겨져 나왔으며 그 안에는 녹색 염료가 가득했는데 그 위로 사람의 손과 신발이 보였습니다. 코엔은 즉각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드럼통 안에서 미라가 된 임산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후두부의 둔기로 수차례 가격을 받아 사망하였으며 뱃속의 아기는 거의 9개월이 다 되어 출산이 임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럼통 안에서는 화장품과 플라스틱 꽃줄기, 그리고 축축하게 젖은 주소록도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주소록에 적힌 사람들에게 연락해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주소록이 이미 많이 훼손되어서 연락처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시의 최첨단 기계를 통해 겨우겨우 해독해낼 수 있었고 거기서 캐시 안드레이드라는 이름과 안드레이드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 번호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드는 오래전 이민할 때 찍었던 사진을 통해 드럼 속 시신이 레이나 마루킨임을 경찰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루킨과 플라스틱 조각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고 경찰은 그녀에게서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마루킨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을 해서 그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를 모르는 척했고 화가 난 마루킨은 남자의 아내에게 전화해 불륜 사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마루킨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겁을 먹은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안드레이드에게 전화해 자신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마루킨이 걱정되었던 안드레이드는 곧장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드레이드가 도착했을 때 마루킨의 집은 문이 열려 있었고 그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안드레이드는 마루킨이 돌아오기를 몇 시간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아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척이 아니어서 실종신고는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안드레이드와의 만남 후에 경찰들은 코엔의 집의 첫 번째 소유주가 하워드 엘킨스라는 남자였으며 그가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1973년에 그 집을 팔고 플로리다로 이사를 한 엘킨스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공장 직원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며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지만 그녀의 이름이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마루킨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는 그녀의 실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드럼통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은 엘킨스에게 DNA 샘플을 요청했지만 엘킨스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DNA 샘플에 대한 영장을 가지고 다음날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후
엘킨스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엘킨스의 아내로부터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엘킨스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로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엘킨스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의 도주를 우려해서 신속히 그를 찾아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이웃집 차고에서 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엘킨스는 산탄총으로 스스로 머리를 쏴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기서 조사를 멈추지 않고 엘킨스의 시신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로킨의 태아와 비교해보니 99.93% 일치, 즉 엘킨스가 아기의 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엘킨스의 자백은 들을 수 없었지만 경찰은 하워드 엘킨스가 레이나 마로킨을 죽인 범인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그를 범인으로 결론지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기자 오스칼은 엘살바도르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의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통탄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정의 불륜으로 시작해 또 다른 불륜이 낳은 끔찍한 사건. 과연 누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 라디오 싹이었습니다.